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2024년도 8회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어, 지금 이 왼쪽 화면에 나오는 이 시험 문제들은 맞추다라는 앱 혹은 사이트에서 풀어볼 수가 있고요. 제가 뭐 따로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뭐그 정도의 뭐 구독자 수나 뭐 능력을 갖추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필기 문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영진닷컴이라고 거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핸드폰 앱으로도 풀 수도 있고 해서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네. 그러면 이제 선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변수이다. 네, 맞죠? 1, 0, 남자, 여자, 출석, 미출석 같은 아이들이 바로 이진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도 성별, 출석 상태 등이 바이너리 변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거를 알면은 이것도 맞는 말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바이너리 변수 0101로 표현할 수 있는 얘를 0101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바이너리 변수라고 하고 당연히 이진 변수죠. 두 개로 표현이 되니까 로지스틱스 회기와 같은 분류 모델에서 사용된다. 이제 로지스틱스 회기가 로지스틱 회기가 뭔지 이제 알아야겠죠. 제가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잠시 멈추 내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로지스틱 회기는 뭐냐? 이렇게 그 x라는 이 특성 값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x라는 특성 값들이 있습니다. 해서 얘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그래서 거기에 이 가중치 얘는 가중치입니다. 가중치를 곱하고 그다음에 평양을 더해줍니다. 가중치는 뭐고 평양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나와요. 제가 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할게요. 제가 방금 전에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이 값은 입력값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값들을 각각, 어, 이 전체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시험에 합격, 시험 합격을 위한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내가 공부한 시간이에요. 그쵸? 내가 공부한 시간.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이제 너무 졸릴 때 막 커피 같은 거 마시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 수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그래프도 좀 다시 그냥 보기 좋게 그릴게요. 자,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자, 여기다가 한 5시간, 뭐 3시간, 뭐 1시간, 빵 시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커피도 뭐 한 잔, 5잔, 10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자, 자 공부를 5시간 하고 10잔 먹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4잔 먹고 한 10잔 먹은 사람. 뭐, 그리고 몇 잔 먹고 한 뭐 8잔 뭐 이렇게 먹은 사람. 뭐 이렇게 있어요. 3잔 먹고 뭐 이렇게 6잔 먹은 사람.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뭐 대충 뭐 그냥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도 뭐 3잔에 3시간 하고 한 잔. 뭐 1시간 하고 한 잔.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커피만 겁나 마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뭐 열심히 뭐 공부하고도 이렇게 뭐 떨어진 사람도 뭐 이렇게 있죠.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러면은 좀 더 우리가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 용어부터 설명할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로짓 원점수라고 합니다. 로지트. 그리고 이 친구를 다 합하면은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친구는 여기 경계선을 나타내요. 경계선. 친구는 이제 경계선을 나타냅니다. 즉 원점수가 0이 되는 애들을 이렇게 선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 아이들은 각각 이렇게 식이 하나로 보이죠? 근데 이 친구는 벡터이죠. 원래는 열 벡터 그리고 행 벡터가 이렇게 W1, W0, W1, X0, S1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전치를 해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칼라로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이쪽으로 보세요. 자, W0, W1 하고 플러스 B. 그래서 0, X0, S1. 이렇게 값이 되면서,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전개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전개가 되겠나요? 이렇게 다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자, X1, 이렇게 X1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넘어가 주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쉽죠. 뭐 딱히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가 기울기인지가 딱 보이죠? 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보면서 그리고 이거의 W가 뭘 의미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의 기울기는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 그 중에서도 이 친구를 보면 됩니다.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 친구는 자, 알죠? 입력값이라고 입력값 하고 자, 이 친구가 편향이죠. 편향. 자,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편향, 이 친구가 증가하면은 이 그래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 이 편향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볼게요. 기본 점수다. 자, 기본 점수. 자, 만약에 우리가 기본 점수가 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선을 넘었을 때 이제 우리는 합격이라고 할 겁니다. 이 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값들을 합격. 그 아래쪽에 있는 값은 불합격이겠죠. 여기는 불합격입니다. 자, 기본 점수가 이렇게 빵점이에요. 그러면 이 선을 넘으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건데, 자, 기본 점수가 10점을 줬어요. 상황이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시험을 봤는데 뭐 문제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10점을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입력값들은 변하지 않죠. 왜냐면은 뭐 기본 점수 10점 더 준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뭐 5시간 공부하고 10시간 먹었던 이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과거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쵸? 뭐 기본 점수 10점 더 줬다고 제가 3시간 공부하고 1시간 그 한 잔 먹었던 그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에 불합격했을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합격권이 되는 거죠. 그쵸? 맞잖아요. 기본 점수를 더 줘가지고 원래 막 50점이 합격이었는데 60점 받아야 합격이었는데 50점 받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본 점수가 이렇게 10점 됐다는 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식적으로 봐도 자 보세요. 여기 B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Y절편. 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보시면은 이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는 그 그걸 깔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커지면은 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음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즉 값이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0이 됐을 때 이 선 당연히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이겁니다. 이게 로지스틱 맞죠? 예, 로지스틱에 대한 이거고 자 그래서 이 로지스틱이 뭐냐 이렇게 합격과 불합격 같이 이러한 값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원점수의 범위는
제가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 말했던 게 이 친구가 마이너스에서 무한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 이 선은 이게 마이너스에서 무한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에 넣어서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탁 나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자 특징이 자 이걸 보시면 돼요. 1에서 0 값이 1에서 0이에요. 아 이게 무슨 말이다. 확률로 표현하기 아주 좋다. 0에서 1이니까 0.5면은 뭐예요? 확률이 50%라는 얘기잖아요. 1이면은 100%, 0이면은 0%, 뭐 여기 뭐 하면 뭐 0.8이면 뭐 80% 아주 쉽잖아요. 여기 이 x 값의 원점수 아까 제가 말했죠? 원점수 로직 이 친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자, 좀 보기 안 예쁘나? W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0.5가 나왔죠. 이 친구는 선이에요, 선. 그쵸, 선이에요. 이 친구는 선이에요. 0이 되는 이 원점수의 선입니다, 선. 그쵸? 근데 이 친구는 0.5라는 값이 딱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0대 0.5, 즉 원점수가 0대 0.5. 이 환가름하는 기준이 0.5다. 즉 50%를 넘으면 합격. 50%를 넘지 않으면은 불합격.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또 좋은 점이 뭐예요? 만약에 0.51이 나왔다. 어떠한 값을 넣었는데 0.51이 나왔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 합격인데, 합격인데, 아슬아슬해, 애매해, 이런 거죠. 에이, 여기 90%, 막 99%, 막 이렇게 나왔어. 이건 무슨 일? 아, 이 친구는 99% 확률로 합격이야. 이렇게 이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나타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로지스틱 회기는 이렇게 분류 모델에서 사용된다라는 이 선지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제가 이제 로지스틱 회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원점수를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 이 친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값을 뽑아내서 분류를 한다. 이게 바로 로지스틱 회계예요. 아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고, 자, 원한 인코딩은 뭐냐? 일단 1, 2, 3, 4번이 다 맞았, 1, 2, 3번이 맞았으니까 4번이 틀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하겠죠. 원한 인코딩은 연속형 데이터를 이진 형식으로 변환한다? 아, 연속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색깔, 뭐, 빨주노 초판한봉, 빨주노, 뭐, 온도, 뭐, 0도, 10도, 20도, 뭐, 이런 거죠. 그 사이에, 이게서 바뀌는 0도, 10도, 20도. 이게 더 연속형 데이터에 적합하겠네요. 자, 이거를 이제 이진영 원단 인코딩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근데 이게 자 빨주 노초 파남보 이걸로 할게요. 이게 더 설명하기 쉬워서 자 빨주 노를 이렇게 표현해 본다고 합시다. 자 000일 때 우리가 빨강이라고 할게요. 자 주황색일 때는 0, 0, 1 이거 그냥 제 임시로 한 겁니다. 자 주황색 노란색일 때는 0, 1, 0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자, 100일 때 빨, 00일 때 주, 010일 때 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원한 인코딩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진 변수 원래 했죠. 0과 1로 나눠지는 거라고 했죠. 네, 일단 딱 봐도 아니죠. 네. 0과 1이 아니잖아요. 값이 0과 1로 나눠지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쵸? 0과 1로 나눠지는 값이 아니라는 말은 이진 형식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1번 문제 하나 하는데 14분.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일단, 이 문제 선지를 그냥 1번부터 4번까지 차례대로 가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분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R 스퀘어 제곱 그리고 뭐 MAE
RMSE 그리고 FAP 이 순서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예측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예러, 그러니까 평균에서 그 예측값이죠. 예측에서 실제값, 예, 그 차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즉 오차를 묻는 겁니다. 예, 실제값에서 물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오차를 묻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어쩌고 에러 어쩌고 에러 어쩌고 에러 하고 여기만 없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볼 때 그냥 딱 봐도 4번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 되겠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분산을 봅시다. A 그래프가 있고 B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 이런 형식을 정규 그래프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50이라고 할게요. 평균이 50인 겁니다. 이 친구도 50이라고 할게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A 같은 친구는 그래프가 넓게 퍼져 있어요. B 친구는 그래프가 보시면은 A보다 좁죠. 자, 그러면은 분산은 어떤 게 더 넓은 걸까요? 바로 A 그래프가 분산이 더 넓다.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드린 거고. 자, 봅시다. 자, 이제 좀 비율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게 50점, 이게 시험을 봤어요, 우리가. 근데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고, C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A, B, C가 있어요. 여기도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여기는 A 친구가 49, 여기는 51,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둘 다 어때요? 평균은 같아요. 그쵸? 하지만 그래프가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사이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편차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10, 여기도 10이죠. 근데 여기는 1, 여기는 1입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자, SST, SSR, SSE 이게 뭐냐면은 total sum of scale. 여기는 sum of scale regression. 여기는 sum of scale error인데, 자, 일단 total은 형용사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총합이죠. 총합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는 sum of scales for regression. 그러니까 합의 제곱인데 회귀입니다. 즉 예측값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sum of scale for error. 여기는 에러에 관한 그 제곱의 합이죠. 자, 수식으로 이제 쓰자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요. 요거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각각 뭔 의미가 있냐면은 자, 이 친구는 실제값에서 그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즉 무슨 말이냐? 잔차죠. 잔차를 제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예측값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그러면은 뺀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말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그래프 여기 이 친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래요. 왜 이렇게 하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네. 자, 일단 R제곱, R스퀘어. 그래요. 왜 제곱을 하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왜 제곱을 하냐? 일단 분산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분산은 넓게 퍼짐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 숫자로 이 값을 나타내는 거는
어떠한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비교를 하기 용이하기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머릿속에 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좀 중구난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곱을 하는 이유. 자, 일단 우리가 이러한 값을 이렇게 표현할 때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절대값이랑 제곱을 써요. 왜냐면은 이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값이랑 제곱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절대값을 쓰면은 문제가 뭐예요? 이거 미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다 아시죠? 이거 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미분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자, 이 친구는 어때요? 미분 같은 거 계산하기 너무 쉽죠? 그냥 이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상치가, 자 보세요. 이렇게 이상치가 막 이렇게 막 진짜 갑자기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막 이렇게 나온 얘들이 있잖아요. 뭐, 뭐, 진짜, 뭐 평균이 막 50점대에서 막 이렇게 다 물려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 혼자서 막 10점이야. 막 10점 막 이래.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그냥 시험 보다가 뭐 배탈이 나가지고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고 막 그러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한 얘들을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값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어, 제곱을 하는 게 보통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왜 이걸 합해주냐? 이거는 참 궁금할 수도 있고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A라는 이 학생의 이제 실제 값이 40이죠. 평균이 50이고, 그러면 10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편차를 구한 거죠. 네, 편차를 구한 겁니다. 전차가 아니라 편차. 네, 편차를 구한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음수 이런 거 나오지 않고 그냥 양수로 좀 나오게끔 하고 싶어서 제곱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곱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A에 대해서만 이 잔차를 한 거잖아요. 편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A, B, C 이 그래프 전체에 대한 이 퍼짐의 정도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합을 전부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A가 만약에 퍼짐이 한 3천 정도 막 나왔다고 요 계산은 안 할게요. 그냥 뭐 그리고 B가 한 300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안 나겠죠. 실제로는 10 하고 100 하고 200 나오겠죠. 얘는 뭐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더 넓게 퍼져 있다. B보다 A가 더 넓게 퍼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번의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말했죠. 자, 이게 절대값을 쓰기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SSE, Sum of Square for Error 또는 Sum of Square due to Error인데, 자, 이 친구가 여기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뭐예요? mean assert error입니다. 물론 mean이라고 했으니까 mean은 뭐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앞에 평균을 해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자, 아까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퍼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B 그래프에는 A, B, C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이게 다 이렇게 뭐 48, 뭐 47, 뭐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막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A 그래프보다 이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많으니까 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아요?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200이니까 둘 다 똑같은 퍼짐 정도로 있을 거다라고 비교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맞지 않죠. 그래서 평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수만큼 나눠주면은 여기 뭐 다시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딱 이렇게 딱 이 값을 보고 얘는 더 A가 더 퍼져 있다. B가 더 덜 퍼져 있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비교한다고 했지만 뭐 다른 의미에서도 뭐 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의 수학은 약간
비교나 아니면은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비교라고 했어요. 네,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MA가 뭔지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고, 네, 이게 MA입니다. 네, 이게 MA예요. 해서 이제 SST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SST, SSR, SSE 이런 공식이 만족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전차 예측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거는 에러가 얼마나 됐는지, 이것도 SSL과 SSE도 맥락이 비슷해요. 예측을 제가 만약에 자 예측을 자 그래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ABC 학생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그래프를 보면서 합시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한 90점을 맞았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90점을 받았어요. 자, 제가 90점을 맞았는데, 자, 이걸 보면서 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학급 평균이 50점이죠. 그리고 평균이 50이고, 그리고 내 점수가 90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값을 했어요. 그래서 80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럼 이제 SST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실제 내 점수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습니다. 그러면은 40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SSR이 뭐예요? 네, 예측한 점수에서 평균값을 빼라고 했잖아요. 그럼 80점에서 평균값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30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SSE, L은 어떻게 돼요? SSE는 자, 여기 내 점수, 예측 점수 이거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점입니다. 90 빼기 80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SST는 자, 뭐예요? 30이죠, 30. 네. 이렇게 SST는 SSR과 SSE를 더한 이 값이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애들을 뭐 제곱해가지고 다 합해도 이러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자, 해서, 자, 그래서, R제곱이 뭐냐? 자, SST, SSR, SSE 이걸 계속 주구장창 얘기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응? 이건 예측. 그 내가 아니죠. 인공지능이 예측을 얼마나 했냐? 전체의 퍼짐 정도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예측을 잘했냐? 그거입니다. 그게 R제곱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뭐 에러가 어느 정도로 정확도를 측정했다라는 이 말이 에러가 어느 정도로 났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약간 결이 좀 달라요. 그쵸? 자, 그리고 물론 정답은 나왔지만 설명은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거 보면서 근데 왜 R제곱이라고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그냥 R이라고 하면 되지 왜 R제곱이라고 할까? 그냥 R제곱이니까 뭔가 좀 거슬리잖아요. 이 제곱 표시가. 그 이유는 R제곱은 당연하지만 알고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건 뭐냐? 이건 또 상관계수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쇼츠를 보는 시간, 쇼츠 시간, 그리고 시험 점수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낸다고요. 아마도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R은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상관관계가 일단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99 뭐 이런 느낌으로 나타낼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뭐 공부 시간 그리고 시험 점수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런 느낌으로 나타낼 거예요. 뭐 몇 명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뭐 공부 시간 뭐 좀 없어도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이상치라고 하는 거고. 자, 아무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상관계수가 0.99 양의 상관관계를 이룰 겁니다. 자, 이렇게 R은 상관관계, 즉 이게 점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적합하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제곱 곱하기 제곱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순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루트를 씌워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풀마 R이 나오죠.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자, 해서 자,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워요. 일단 수식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쓴데 S와 Y의 공분산 그리고 S의 표준편차 그리고 Y의 표준편차입니다. 공분산 이게 뭔가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지 아니면 작아지는지 함께 변하는 정도와 방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어렵죠. 네, 무슨 뭐 이름도 있더라고요. 뭐 피어슨 상관관계. 네, 이건 너무 지금 하기에는 진짜 시간 너무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패스할게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R스퀘어이 뭔지 그 다음에 MA가 뭔지 이렇게 한번 넣고 갔죠. 근데 이제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MA에 대해서. 자, MA가 나왔으니까 자, 아까 했죠. 이거 제거 아니죠. 네, 이거죠 이거. 근데 MA는 뭐라고 했어요? 네, 실제에서 H값을 빼라고 했죠. H에서 실제값 빼도 실제에서 H값은 어차피 그 절대값 쓰였으니까. 아무튼 이걸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자, 당연히 일단 이 친구를 지우고 보죠. 이 친구도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에러가 0일수록 이렇게 나오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에러가 0일수록 당연히 0인 게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일 겁니다. 이러한 이 에러를 그래프로 딱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개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싶으니까 총합을 때려준 거고. 근데 자, 여기서 n분의 1을 왜 했어요? 이거 뭐 제가 아까 뭐 약간 그래프 A랑 B 이렇게 뭐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이렇게 만약에 에러가 음, B가 더 완벽해요. 그리고 A는 막 이렇게 이렇게 엄청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집단의 수가 다른 거죠. B는 A보다 엄청 적게 있어요. 그리고 A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할 때 그래프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A보다 B가 무조건 더 좋대. 이렇게 말하면 A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게 n분의 1을 해줘가지고 그냥 비교하기 더 쉽잖아요. 이러면은 나는 사실은 너랑 비교하면 n분의 1 하면은 나는 뭐 한 30 정도 나왔어. 뭐 전에는 뭐 3천 뭐 이렇게 나왔었지만 사실 n분의 1 하면은 30 정도 나왔어. 그러면 이제 A랑 B랑 그럼 나도 사실은 뭐 한 30 정도 나왔어. 그래 우리들이 사실 뭐 비슷한 느낌이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루트 MSME가 나왔습니다. 루트 MSE. 아유, 딱 느낌 와요. 그쵸? 네. MAE는 absolute error. 절대값을 띄워줬죠. MSE는 뭘까요? squared error. 그냥 이게 여기서 그냥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절대값을 취한 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준 거야? 나는 제곱을 취해준 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에? 에? 그쵸? 맞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MSE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MSE는 이거겠죠. 자, 아, 자, 오차가 숫자로 얘기하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약간 오차가 1, 2, 100 이상치죠. 혼자 하면 너무 띄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자, MSE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제곱하면 1, 4 이렇게 되겠죠? 제곱을 하면은. 자, 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값이라는 거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1, 0, 0, 0, 0 하고 3을 해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러면은 이게 MS이고 그리고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게 RMS입니다. 여기는 자 보시면은 물론 MSE가 RMSE보다 이상치에 더 민감할 거예요. 왜냐면 루트를 씌운 것보다는 당연히 더 민감하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엣지각과 실제각 그러니까 에러의 그 정확도를 평가하는 그건데 MSE는 RMSE보다 더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 느낌이고 하면 이제 또 아까 우리 MA를 배웠잖아. 그러면 MA랑 비교해 가지고는 어떠냐 하는데 이 MAE보다 MSE 아이들이 더 민감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 계산하지 않을게요.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하지 않을게요. 네,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딱 봐도 보여요. 3, 103분의 3. 계산할게요. 네, 계산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제가 뭐,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를 거라고 했는데, 계산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 34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자, 그리고 1 더하기 4 더하기 1, 0, 0, 0, 0 나누기 3. 3335. 얘는 3335입니다. 여기서 이제 루트를 씌워볼게요. 57점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예, 루트까지 다 하면은 57.745. 이게 이제 RSM인 거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자, 딱 봐도 더 크죠? 근데 3335는 선을 좀 이렇게 좀 예, 보기 좀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더 보기 편하냐, 어떻게 보고 싶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걸 쓰냐가 뭐가 더 이렇게 뭐 더 완벽하게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보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MAP 이제 이거 한 친구 남았네요. MAP는 뭐냐? MAP는 자 일단 공식을 써줄게요. 자, 이게 실제값입니다. 이것도 실제값이고요. 자,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이거는 에러죠. 에러인데 실제값으로 나눴어요. 왜 나눴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네가 사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자, 사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멋있는 인공지능 친구가 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 나는 이거가 1,000원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500원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반을 그냥 틀린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10억이라고 모델이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값은 뭐 10억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틀린 거예요. 그쵸? 그쵸? 10억에서 500원은 아주 미세하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이 오차는 얼마예요? 500입니다. 오차가 500이에요. 예? 오차가 500이 나버린 겁니다. 그쵸? 근데 이러면은 모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여기는 A 모델이 하고 이거 B 모델이 있다. B 모델 입장에서는 아 A 모델도 500원 오차고 B 모델도 500원 오차인데 그러면은 둘 다 성능이 비슷한데 이래 버리면은 B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 값으로 나눠줍니다. 오차를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체급이 같아지죠. 체급이 같아지니까 얘는 딱 보여. 얘는 0.5%. 오차율이 0.5야. 근데 얘는
뭐 진짜 뭐 0점 몇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정확히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은 왜 쓰였냐? 아 말했죠. 음수 안 나오게 하려고. 음수 안 나오게 하려고. 그게 답니다. 근데 왜 제곱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곱을 안 하, 그냥 이 수식은 그냥 이 수식은 그냥 제곱을 안 한 수식인 거예요. 예. 그냥 그런 수식인 겁니다. 예. 뭐 이유가 있어요. 뭐 MA가 뭐 제곱을 하고 MA가 절대값 쓰이고 MSE가 제곱을 한 것처럼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절대값을 쓰여온 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거 총합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전체의 그 총량 에너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한 거고. 자, 그러면 n분의 100 이거 왜 했어요? 왜 했을까요? 자, 이거는 따로따로 나눠서 봅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보기 쉽습니다. 자, 자, 0.5 나왔죠. 그리고 0. 어쩌고 나왔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을 곱해주면은 50%죠. 여기도 뭐 어쩌고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것도 뭐 계산을 이거 제가 어떻게 뭐 그냥 안 할게요. 예, 그냥 느낌 보는 거니까. 예,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100을 곱해서 우리는 퍼센트로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은 왜 했을까요? 자, 말했죠? 이거랑 위에랑 다 똑같은 이유예요. 여기 n분의 1 왜 했어요? 여기 n분의 1 왜 했어요? 여기 n분의 1 왜 했어요? 여기, 여기 위에도 n분의 1 왜 했어요? 아, 그냥 뭐 다른 거, 뭐 어떤 얘는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얘는 엄청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 같은 시선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1을 해준 거죠. 뭐, 여기는 엄청 많을 때 엄청 많아. 얘는 뭐 엄청 막 한 3명 있어. 3개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3개가 있어. 데이터가 3개고 데이터가 엄청 많아. 근데 이미 데이터가 더 많은 애들은 더 뭔가가 일어나고 데이터가 적은 애들은 금방 더 적게끔 이렇게 계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데이터의 개수만큼 나눠가지고 일정한 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보기 쉽게 비교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자 이거죠. 자, 그래서 답을 체크하자면은 이 친구입니다. 예, 저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구독을 하면은 프리미엄 회사를 볼 수 있다고 3일 무료가 있는데 저는 다 써가지고. 다음 문제는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따